바로 옆 아파트는 17억입니다. 전용 12평, 투룸 한 채가 17억이고 월세를 놓으면 보증금 1억에 매달 300만 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제 수강생 한 분은 그 아파트 바로 옆 투룸 오피스텔을 2억 4천만 원에 낙찰받았습니다. 아파트 한 채를 살 돈이면 이런 오피스텔을 7채 가까이 살 수 있는 가격입니다. 게다가 이 집에는 경매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도 모른 채 석 달치 월세 255만 원을 미리 내고 들어온 세입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제 수강생은 이 물건을 낙찰받은 뒤 한 달 만에 명도를 끝냈고 다시 세를 놓은 지 일주일 만에 새로운 임차인까지 마쳤습니다. 요즘 서울은 전세 구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전세에서 밀려난 수요까지 월세로 넘어오면서 위치와 상태가 괜찮은 월세집은 내놓으면 빠르게 계약됩니다. 직접 임대를 놓아본 사람들은 이미 체감하고 있지만 자기 일이 아니면 잘 모르는 현재 서울 임대시장의 모습입니다. 1인 가구뿐 아니라 신혼부부와 직장인 2인 가구까지 서울에서 작은 투룸을 찾는 수요는 꾸준합니다. 이번 물건은 서울 강동구 둔촌동에 있는 투룸 오피스텔입니다. 2021년에 준공된 신축국 건물이고 냉장고와 세탁기까지 갖춘 풀옵션입니다. 전용 9평에 방 2개, 화장실 하나 구조로 혼자 살기에도 좋고 두 사람이 살기에도 부담 없는 크기입니다. 무엇보다 입지가 핵심입니다. 바로 옆에는 1만 2천 세대 규모의 대단지 올림픽파크 포레온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17억짜리 아파트가 바로 이 단지입니다. 이 정도 입지와 상품성이면 임차 수요를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감정가는 3억 2,200만 원이었습니다. 여기서 감정가는 법원이 매긴 이 물건의 기준 가격입니다. 제 수강생은 이 물건을 2억 4천만 원에 낙찰받았습니다. 감정가보다 8천만 원이나 낮은 가격입니다. 어느 정도 가격에 낙찰받아야 수익이 남는지, 어디까지 입찰해야 안전한지 제가 처음부터 함께 분석해 입찰가를 정했습니다. 여기서 이 물건의 진짜 강점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물건은 서류상 오피스텔, 즉 비주택입니다. 주택이 아니라는 이 한 글자 차이가 대출 방식부터 세금 구조까지 전부 다르게 짤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제 수강생은 경락잔금 대출로 1억 9,2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경락잔금 대출이란 낙찰받은 뒤 잔금을 치를 때 쓰는 대출인데 이 물건은 다주택자도 받을 수 있는 사업자 대출로 설계했습니다. 금리는 4.7%, 원금은 놔두고 이자만 내는 구조라 매달 나가는 이자는 75만 원입니다. 아파트는 한 채를 늘릴 때마다 규제가 따라붙습니다. 하지만 이런 비주택 전략은 설계의 폭이 훨씬 넓어서 한 채에서 멈추지 않고 그 다음으로 확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낙찰은 받았지만 집안에는 세입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경매는 낙찰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기서부터 진짜 실력이 필요합니다. 낙찰받은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을 내보내는 과정을 명도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경매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입니다. 낯선 사람에게 집을 비워달라고 해야 하는데 어떤 문자를 보내야 하는지, 전화로는 어떻게 이야기를 시작해야 하는지 첫 마디부터 막막합니다. 그래서 이번 명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곁에서 함께 이끌었습니다. 알고 보니 이 세입자는 돈을 갚지 못해 집을 넘기게 된 원래 주인이 경매가 진행되는 중에 단기로 세를 놓으면서 들어온 분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분도 피해자였습니다. 경매가 진행 중인 집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정상적인 집인 줄 알고 석 달치 월세 255만 원을 미리 내고 들어와 살고 있었던 겁니다. 이 세입자는 법적으로 대항력이 없어 낙찰자에게 기존 계약을 주장하거나 미리 낸 월세를 돌려달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이분도 경매 사실을 모르고 들어온 피해자였기 때문에 원칙은 분명하게 전달하되 감정이 상하지 않도록 문자와 통화 순서를 수강생 곁에서 제가 함께 잡아드렸습니다. 이사비 100만 원을 지원하고 이사 일정까지 조율한 결과 서로 얼굴 붉히는 일 없이 한 달 만에 명도를 마쳤습니다. 법은 냉정해도 사람까지 냉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원칙과 협상 방법을 알면 명도도 충분히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집을 비운 뒤에는 도배와 청소, 간단한 수리를 했습니다. 여기에 3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세를 놓았는데 내놓은 지 일주일 만에 계약이 끝났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입지와 월세 수요가 그대로 증명된 순간입니다.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120만 원, 지난주에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이제 숫자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월세가 120만 원, 여기서 대출이자 75만 원이 나갑니다. 그러면 매달 남는 돈이 45만 원입니다. 1년이면 540만 원입니다. 그럼 이 돈을 벌기 위해 들어간 돈은 얼마였을까요? 낙찰가에서 대출을 빼고 새로 받은 임대 보증금을 빼고 취득세와 법무비, 수리비와 명도비 등 모든 비용을 더하면 실제로 들어간 돈은 1,300만 원입니다. 1,300만 원을 넣어서 1년에 540만 원, 수익률로 따지면 40%입니다. 다시 옆 아파트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17억짜리 아파트의 투룸은 전세만 7억, 월세로 놓으면 보증금 1억에 월 300만 원입니다. 물론 월세 금액 차이는 큽니다. 하지만 그 월세를 받기 위해 묶이는 돈의 크기를 생각하면 투입 대비 수익은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이 수강생분은 그 몇 분의 1밖에 안 되는 돈으로 같은 동네에 같은 임차 수요를 잡은 겁니다. 서울 핵심 생활권의 부동산을 가진 것도 모자라 매달 수익까지 들어옵니다. 제대로 된 물건을 고를 수만 있다면 이런 투자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앞으로 사람들은 두 가지로 나뉠 겁니다. 매달 월세를 내는 사람과 매달 월세를 받는 사람입니다. 어느 쪽에 서고 싶으신지 그 선택은 결국 지금 이 순간의 결정에서 시작됩니다. 제 1대1 수업에서는 은행, 법무사, 대출 상담사, 인테리어 업체까지 모두 연계해드립니다. 좋은 물건을 골라도 대출이 막히거나 등기에서 문제가 생기면 모든 게 어그러지기 때문입니다. 낙찰받을 때까지 무제한으로 물건을 추천해드리고 낙찰받은 물건은 제가 직접 방문해 수리와 임대 세팅까지 곁에서 하나하나 알려드립니다. 이메일로 예약하고 답변을 기다리는 방식이 아니라 언제나 실시간으로 곁에서 함께 풀어갑니다. 오직 한 사람, 오직 그 사람의 물건만 봅니다. 감사합니다.